국내에서는요, 제주 여행을 다녀온 미국 유학생 모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했는데 강남구청장이 이 모녀에 대해서 부둔하는 발언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강도 높은 수업 스케줄 등 학교 생활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기분 전환을 위해 유학생 딸은 여행 출발 당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정된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증상이 없어 제주도 여행길에 나섰는데 네, 얘기만 들으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뭐 해석하기 네. 좀 나름인 것 같은데 네. 뭐 많은 국민들이 이런 부분이 적절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미국 유학생 딸의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이 시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저는 지자체장이 뭐 이런저런 해명들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좀 너무 개인적인 깊숙한 내용까지도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든가. 네, 너무 뭐 유학 생활을 하던 네. 국내에서 학업을 하든 스트레스는 다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좀 자세한 설명이 오히려 과유불급된 거 아닌가 하는 이제 토를 좀 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날짜는 좀 따질 필요는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 유학생, 19살 유학생이 15일에 국내에 들어왔어요. 보스턴 지역에 유학 나가 있다가 15일에 인천으로 국내에 들어왔고 20일부터 24일까지 어머니와 지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4박 5일 한 거예요. 이때 좀 미약한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귀가해서 증상이 이제 좀 나타나다 보니 이 미각과 후각 문제가 또 여기서 제기됩니다. 25일에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확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 뭐 교민, 이 입국자들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된 건 22일부터. 그렇죠, 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주 여행 중이었던 때죠. 그리고 자가격리가 이제 조치가 내려진 것은 24일부터라 제주 여행을 마치고 자택으로 돌아온 무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에서 예. 자가격리 중에 함부로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라는 말은 어폐는 좀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얘기는 우리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증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증상이 컸든 작았든 그러니까 예. 알고 증상이 나타났는데 무리하게 제주도를 갔느냐. 네. 근데 제주도에 가서 여행을 하다가 네. 그럼 증상이 나온 거냐. 이건 좀 맞습니다. 논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각각의 또 의견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네. 뭐라고 재단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제주도의 피해가 큰 건 또 사실입니다. 70여 명의 접촉자 자가격리 들어가고 20여 개의 업소들이 폐점하고 방역 소독을 하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상당히 좀 이제 격분한 상황이었는데 또 강남구청장이 저런 이제 발언, 일종의 좀 옹호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으로 보여지네요. 네.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충북 보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서 격리치료를 받는 중이었는데 이 코로나19 환자죠. 그런데 무단 이탈을 해서 인근 펜션 주인 부부와 차를 나눠 마시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펜션 주인 부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한 모금 조금 마셨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데려주더라고요. 입만 조금 뱉다가 주니까 한 번을 또 마셨어요. 네, 이현정 위원님. 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코로나19 환자잖아요. 근데 네, 환자가 이렇게 차를 주인 부부가 이제 뭐 외지 손님인가 하고 대접을 했는데 그 환자가 입을 댔다가 살짝 안 먹겠다. 다시 또 주인 부부의 아내분한테 돌려줬는데 그 아내분이 그걸 또 마셨어요. 네. 이게 이제 신천지 교육생인데요. 지금 이제 생활치료소에 이제 확진자가 돼서 거기에 있는데 이제 저녁에 몰래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몰래 빠져나와서 이제 CCTV를 보니까 뭐 본인이 혼자 춤추기도 하기도 하고 뭐 좀 이상한 행동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펜션에 가서 이제 펜션 주인이 이제 차도 내주고 그러면서 커피를 마셨는데 문제는 커피를 마시다가 이제 준 거를 이제 이쪽 펜션 주인이 남은 거를 마셨다는 말이에요. 네. 확진자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긴급히 이제 이 나중에 CCTV를 보고 이제 아마 이 그 생활치료소에서도 관리가 처음에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보고 이제 갔는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과연 생활치료소 지금 과연 보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아마 이 여성 같은 경우도 조금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나와서 본인이 돌아다니고 또 펜션 주인도 만나고 뭐 완전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되면
사실 저렇게 생활치료소에 있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와서 주민들한테 옮겨갈 수가 있고 특히 또 우리가 이제 침을 통해서 이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 펜션 주인 같은 경우는 차도 내주고 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게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지금 부담으로 다가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검사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생활치료소 이것도 좀 보완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구에서는 이 신천지에 이어서 의료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실 요양병원과 한 건물인 이 정신병원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70명이 넘었는데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설대우 교수님, 네. 병원 자체 뭐 검사도 문제점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이거는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네.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어제 이제 그제만 하더라도 확진 환자가 전국적으로 91명이 나왔다가 네. 어제 146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대폭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제2묘주병원에서 네. 집단적으로 환자가 이제 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저도 이제 몰랐어요. 옛날에 우리가 90명 정도가 확진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대구의 대실요양병원. 네. 예. 이 대실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을 쓴다고 하는 것을 아마 전문가들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는데 3에서 7층은 대실요양병원이 쓰고 있고 8층에서 11층까지를 제2미주병원이 쓰고 있다는 건데 제2미주병원은 정신과 전문병원입니다. 그렇죠. 정신과 전문병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청도 대남병원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병원인 경우에는 사실 특수시설이고 네. 굉장히 이제 환자의 출입도 이제 막아야 되고 또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서 감염이 되면 감염 확산도 빠르지만은 중증으로 빠질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대실요양병원에서 90명의 확진 환자를 내었는데 네. 뭔가 통제가 안 돼가지고 물론 뭐 코호르트 격리를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예. 엘리베이터도 같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위층에 있는 제2미주병원의 감염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요양병원 또 정신병원 이런 데는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고위험 시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고위험 시설이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있어도 주의를 기울여야 될 판국에 이것은 지금 아래층에 이미 대량의 확진 환자가 나온 시설이 있는 요양병원 위층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서야 되는데 네. 지금 대구 그 시나 방역 당국이 종사자들만 검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검사도 뭐 자체적으로 병원 의료진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야 되냐 하면은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병원 종사자 또 의료진 그 이외에도 뭐 심지어는 청소하는 분 등등 해서 전수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완전히 통째로 격리를 해서 외부에서의 안으로 차단 또 내부에서 혹시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내부에서도 또 차단을 하고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고위험 시설을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구에서 다른 시설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러면서 상당히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되고 또 이런 일들은 굉장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국내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번 주말에 가장 많이들 주목하시는 부분이요. 다음 달 6일에 개학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뭐 정부에서 계속 뭐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될 걸로 이게 보십니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계약을 했다가 또 네.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다시 또 완전히 폐쇄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희들도 보면 이가 다음 6일부터 초중고 일단 계약을 예정은 돼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우리 좀 이야기했지만 지금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여전히 있고 또 해외 지금 증가 추세가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우리 확진자 중에서 상당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들어온 분들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나마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줄어든 이 확진자 수가 자칫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이 계약을 하면요 학교만 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주변에 문방구도 있고 분식점도 계약을 해야 되고 관련된 그쪽 것들이 관련된 돼야겠죠. 시설들이 전부 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에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또 활동력이 있으니까 아무리 학교에서 칸막이를 치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해서 애들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은 가정과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참 고민스러울 거예요. 지금 4월달 넘어가면 이게 학기 문제가 이제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네. 입시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학사 운영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온라인 강의로 이제 대체하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온라인 강의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뭐 이게 예를 들어서 교육방송 같이 그냥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선생님별로 다 하는 건데 문제는 그 시설과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럼 컴퓨터 한 대씩 다 있어야 되는데 애기 4명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컴퓨터가 4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또 뭐 보급해주겠다고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정부 차원에서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회의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로 봐서는 의사협회 공고도 있고 해서 일단 좀 더 연기하고 대신 온라인 개강하는 쪽으로 결론 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서 교수님. 네. 의사협회도 뭐 권고를 좀 계약은 반대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것 같은데 설 교수께서의 개인적인 의견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의사협회와 같은 네.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간은 얼마를 연장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당장 4월 6일 날에 개학하는 거는 좀 무리다. 이런 네.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전 국민 70%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정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저는 뭐 제가 이제 경기 도민이라서 그런지 10만 원 받으시겠네. 그렇게 받고 또 이렇게 저희가 네 식구니까 네. 40만 원 받고 또 나라에서도 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여기저기서 주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나? 근데 참 주는 거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저도 주면 뭐 좋죠. 싫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누구 돈으로 주느냐가 문제예요. 결국 내 돈으로 주는 겁니다. 결국 세금으로 낸 것을 이제 주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재난 관련 예산을 이쪽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될 경우 문제가 뭐냐면 10만 원씩 한 집에 10만 원 같으면 뭐 한 사람도 10만 원한테 얼마 되지 않지만 문제는 그러면 숫자 한 그 1조 넘는 이 돈을 그럼 앞으로 경기도가 재난이 아니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난을 나중에 이런다면 그럼 그걸 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어요. 네. 그리고 보니까 지금 지자체별로 뭐 계속 우후죽순별로 이제 10만 원씩 2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정부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금 여론의 압박도 있고 정부 내에서도 뭔가 지금 소비를 좀 진작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오는 안이 전 국민 중에서 이제 하위 70%에 100만 원씩 주는 거. 이 문제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한 6, 7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예전에도 우리가 해봤지만 이게 사실은 몇 퍼센트 주는 거 하면 분류하는 비용이 수백억이 들어요. 여기 엄청난 또 인력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다 주는 게 낫다는 또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돈을 과연 지금 현 상황에서 물론 어려운 분들한테는 지금 긴급 생활자금 이런 거 지원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기업체 같은 경우에 흑자 부도 내는 회사들이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워낙 교류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는 언젠가 끝납니다. 그럼 이걸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업은 살려놔야 돼요. 네. 이제 그렇다 보면 어쩌면서 보면 정부의 방침이 좀 기업들을 살려놓은 쪽으로 간다면 우리가 턴오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 돈이 어떻게 뿌려지면 모래에 물 뿌리듯이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솔직히 우려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외 코로나 상황까지 점검해 봤습니다. 설대 교수 이현정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